네, 뉴스타파가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나왔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뉴스타파의 임선웅 기자를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엄밀하게 이 PC가 강혜경 씨가 쓰던 PC인데 거기서 명태균 씨가 이제 자신이 강혜경 씨 PC를 썼던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기록들을 다 이제 복구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입수한 PC가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김영선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사용했던 PC 본체에 들어있던 이제 SSD 그렇죠. 요 내용을 포렌식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그 김영선 의원실 시절 전에 미래한국연구소 시절에 이제 사용했던 강혜경 씨가 사용하던 PC 로그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사용했던 공용 PC가 있는데 공용 PC에서 이제 명태균이 사용한 기록 이런 하드디스크를 포함해서 총 4개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을 진행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를 했다가 맞습니다.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되돌려 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도 검찰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 전부 다 검찰이 갖고 있다고 보면 일단 이걸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해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등장을 한다. 네.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분이 이제 2012년도에 이 경남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명태균 씨와 이 관계를 맺었던 최측근이고요. 경남도지사 후보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네, 경남도지사 후보일 때부터.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이 관계를 맺었고요. 이 경남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뭐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그다음에 뭐 공보특별보좌관 이런 거를 했던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대구시장 시절에도 이제 대구시장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대구시에 입성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대구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낸 뭐 최측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최소한 2012년부터 거의 그러니까 최측근으로 활약을 해왔던 인물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장수 씨와 명태균 씨 간에 그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를 한 건가요?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화면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2021년 4월 17일에 이 명태균 씨가 보시면 이제 설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여론조사 이 진행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설문지를 사전에 전달한 거예요. 메시지가 오간 것이 이제 2021년 4월 17일인데 이게 이제 사실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안 유지를 부탁드린다는 당부를 하고 이제 정장수 뭐 전 부시장이 이제 옙이라고 답을 한 거죠. 그리고 요 다음 날에 질문지를 받은 다음 날 이제 2021년 4월 18일에 여론조사가 실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때 보면 정장수 부시장이 묻죠. 조사 잘 돼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9시간 뒤에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장수 부시장에게 보냅니다. 이 주목할 건 요 바로 밑에 있는 메시지인데요. 보시면 대표님 보고 드렸고 오후로 일정 잡아달라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일정이란 게 어떤 일정일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란 건 홍준표 이 후보가 예전에 이제 당 대표를 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측근들이 이 홍준표 후보를 부를 때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당신이 해준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보고했고 오후로 일정, 그러니까 이제 대면 보고 일정을 이제 뜻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가 좀 서울에 와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고 저희가 여기까지만 메시지가 나왔다면 보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날에 메시지가 또 있는데 다음 날이면 이제 19일이 됩니까? 네, 2021년 4월 19일. 그러니까 전날에 내가 이제 약속 잡아놨어. 네가 좀 왔으면 좋겠어.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문자 메시지 이제 바로 다음 날 2021년 4월 19일에 오늘 오후 5시 맨하탄 20일 921호. 이 맨하탄 21이 국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이거든요. 뭐 유명한 곳이니까 아실 거고. 921호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야, 미팅 시간을 5시 반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요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저희가 이 포렌식한 결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명태균 씨가 서울로 이날 올라간 비행기 티켓이 확인이 돼요. 티켓팅한 게 확인이 됐습니까? 네, 확인이 되고요.
요 미팅을 위해서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약속 시간이 이제 5시 반이잖아요. 오후 5시 반. 이게 정장수 시장이 오후 5시 이제 16분 약속 시간을 바로 앞두고 나서 도착 예정 시간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5분요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5분 남았다, 5분 뒤에 도착한다는 건지 뭐 5분 늦는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 가서 홍준표 후보를 만났다고 볼 여지가 매우 높다. 정리를 하면 2021년 4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맨하탄 21 921호에서 네. 홍준표 명태균 만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는 여론조사일 네. 것이다. 네. 이 얘기네요. 정리를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저희도 뭐 남상권 변호사를 이런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네.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한 바는 네. 자신은 명태균을 모른다. 네. 직접 만난 건 둘째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네. 뭐 주변에서 온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이런 요지의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적은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명태균 씨와 홍준표 후보의 관계,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인사들과 이 명태균 씨의 관계는 사실 여론조사를 매개로 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이 정장수 전 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소통한 내용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보도했듯이 홍준표 시장의 친아들, 네. 이제 홍모 씨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또 그다음에 있고. 그 홍준표 그 아들의 친구 최모 씨. 네, 최모 씨 이제 예. 홍준표 후보의 이제 양아들로 불리는 측근 중에 한 명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네.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카카오톡이 있는데 이것도 홍준표 후보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부탁했을 가능성, 그 의혹을 매우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재기 씨 관련도 좀 있습니까? 박재기 씨는 저희가 아직 뭐 문자 메시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 확인 중에 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 중에 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남상권 변호사는 저희와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자신의 복당을 부탁을 해왔다. 네. 라고 이제 그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내용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공개했던 내용 중에 네. 홍준표 후보의 아들이 예. 복당 때 도와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입니까? 네. 카톡입니까? 카카오톡입니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복당 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차차 공개할 내용인데 이 복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홍준표 후보를 만난 매우 구체적인 또 카카오톡이 있어요. 아, 직접 만난? 네. 언제 어떻게 만났다는 겁니까? 시기는 뭐 2021년도고 네. 그러니까 복당 전 시점이죠. 예. 전 시점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장소에서 이준석 후보와 명태균 씨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데리고 가서 만난 구체적인 카카오톡 내용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이준석 후보라는 게 당대표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기억으로는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복당한 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난 직후. 네, 맞아요. 2주 뒤죠. 6월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직전에 네. 홍준표, 명태균, 이준석 세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 네. 그걸 입증할 내용이 지금 PC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내용이 있다. 대면 만남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시, 장소 혹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말씀이? 네. 그것도 추가로 공개하실 내용입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한테 이제 입장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도 남기고 왜냐하면 이게 보면 사실 어제 저희가 뭐 총 3개의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사실 뭐 내용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본인은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사실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사실 물어볼만 하죠. 네.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답변은 일체 안 한 거네요. 네,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명태균 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측근과 최측근들한테도 연락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뭐 그 최모 씨, 그 양아들로 불리는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고 정장수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맨 처음에 좀 살짝 떠봤어요. 떠봤는데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 전혀 없다 이러다가 카카오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바꾸더니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아까 보셨던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럼 뭐 홍준표 쪽과 당신이 이렇게 중매를 서준 게 있냐 이랬더니 그것도 없다. 네, 여기서 중매라고 하는 거 이제 연결시켜줬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 해명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결국 홍준표 후보를 보호하기 위함일 거잖아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아들, 그다음에 아들 친구인 최모 씨,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재기 씨 네. 관련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다 여쭤볼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문자 내용 중에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아까 뭐 복당 치고 고맙다 이거 말고. 네. 이제 그 최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요. 그 측근이죠. 네. 이게 보면 자꾸 누군가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전달해요. 명태균 씨한테. 최 씨가? 네.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이거 월요일까지 돼요? 라는 여론조사를 의뢰해요. 그러니까 네. 복당 관련 홍준표 시장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뭐 이게 결과가 이게 찬성 여론이 한 65%까지는 나와야 된대요. 아니면 된대요라는 네. 간접 인용 방식을 씁니까?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뭐 5번 문항은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누군가한테 지시받고 대신 전달하는 형식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카카오톡을 보면 지시한 사람이 누군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이를테면은 월요일까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 국회의원들의 이렇게 뭐 기자회견 일정을 올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홍준표 후보의 기자회견 일정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이 홍준표 그 당시 의원이 이 기자회견 때 써야 되니까 여론조사를 빨리 월요일까지 해줘야 돼. 이런 취지의 메시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홍준표, 명태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상권 변호사 예를 들어서 뭐 조혜진 의원과에서 3자 만난 적도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시장은 계속 전면 부인을 하고 있었던 네. 거니까. 근데 어떤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카톡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다. 네. 이 점을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질문도 그걸 드렸던 건데 이 내용을 검찰이 다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대구 경찰로 넘겼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만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이제 사건이 원래 창원지검에서 하다가 그렇죠. 홍준표 시장 관련된 내용은 이제 관할 지역인 대구지검으로 이첩을 한 거죠. 근데 대구지검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게 이게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수사를 다 검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창원지검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본인들한테 이 홍준표 관련 내용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조정이 됐으니까 그 범위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된다면서 대구 경찰청으로 넘깁니다. 그럼 다른 데는 다른 그러니까요. 검찰은?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대구 경찰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이게 명태균 씨와 연결 관계가 훨씬 약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속도는 빠른데. 그러니까요. 압수수색도 뭐 아무튼 대대적으로 했다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는 뭐 압수수색은커녕 주변에 뭐 참고인 이거 보면은 제가 생각에 주변 사람 불러갖고 몇 가지 물어보면 바로 혐의 사실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의 카카오톡이 나왔는데 이게 만남을 부인하거나 여론조사와 연관성을 부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수사하면 바로 나올 텐데. 수사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혜경 씨도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보도 저희도 좀 지켜보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흥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